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NLP 전제 조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몇 가지 NLP 전제 조건들의 명제와 예들을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전제 조건은 첫 번째,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행동은 목적지향적이다 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 모든 행동은 긍정적 의도에서 나온다 라는 까지 해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의식은 선의적이다 라는 명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인간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무의식의 속성이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무의식 속에서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무의식은 내가 직접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고 때로는 느끼지 못하는 모든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경험했거나 또는 접했던 많은 것들, 사실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창고에 저장되어 있고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의식들이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있을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그 무의식의 역할 내지 기능 중에 핵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의식은 선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모든 행동은 긍정적 의도에서 나온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이 NLP 전제 조건의 세 번째 명제였다면,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무의식은 선의적이다 라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선의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의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객관적인 차원 또는 일반적인 차원 또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그런 선의성, 그런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나 개인을 위해서 나 개인에게 도움 주려 하고 나 개인에게 힘을 보태주고 나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기능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선의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선의성,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능적인 욕구라든지 목적하에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 본능이라고 했을 때는 생물학적인 본능 또는 생명체로서의 생존과 유지, 보존이라는 차원에서의 본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도움되고 이것에 직접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위한 모든 것들은 그 개인으로 봐서는 사실은 선의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체 자체의 제일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생존이니까요. 일단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본능 자체가, 본질 자체가 어쨌든 사는 것이고 생존하는 것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무엇인 간에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되고 기여하는 것은 일단은 그 본인에게, 당사자에게는 선의적인 기능이다, 역할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존재와 또 생존과 보존을 돕는다는 면에서 무의식은 선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선의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역할 자체가 선의성을 띠고 선의적인 목적으로 선의적인 방향으로 기능하고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 자체가, 수단 자체가 역시나 선의적이다, 이런 것하고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의적이라는 말 자체가 반드시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하고 또 좀 다릅니다. 그렇게 연결시키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조금 본류에서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선의성이라고 하는 뜻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에게 기여하고 나 자신의 본질적인 목적에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작용하고 기능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앞의 다른 전제 조건을 이야기할 때
모든 인간 행동은 긍정적 의도가 있다. 또 긍정적 의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명제와 관련해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뭐 정상이나 질병에 관한 것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포증과 관련한 것도 있었습니다. 따져보면은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나를 보존하고 나를 지켜주기 위한 선어적 목적, 선어적 차원에서 무의식이 기능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의성을 우리가 믿고 또 신뢰한다면 역시 이런 자체가 변화를 위한, 힐링을 위한, 정상 치료를 위한 아주 도움되는 그런 하나의 전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설사 우리가 병에 걸렸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병과 고통 뒤에 있는 무의식의 역할과 기능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의성 또 선의적인 배경에서 결과적으로 정상의 모습으로 질병의 모습으로 고통의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만 보거나 겉으로 드러난 겉모습만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원망스럽고 이게 고통을 주는 증상이고 병이고 고통이니까 피하고 싶고 없애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입장과 그런 맥락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본질적인 변화나 힐링이나 치료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뒤에 숨어있는 좀 더 본질적인 긍정적 의도, 선의성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무의식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격려해줄 때에 잘못된 방법, 수단 더 이상 취하지 않고 보다 수단 자체도 방법 자체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무의식의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말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무의식은 선의적이다. 이 말은 곧 모든 행동은 긍정적 의도에서 나온다. 또는 인간의 행동은 목적지향적이다. 라는 말하고 다 같이 연결해서 이해가 될 수 있고 그 목적지향이라는 그 자체가 선의적인 목적이다. 라는 말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무의식은 선의적이다. 라는 네 번째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